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법하고 상법2, 네, 우리 상법2는 지금 이제 주식회사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법 이제 4주차 되고 우리 상법2도 4주차 됩니다. 네, 내용이 같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4주차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지 않네요, 답이.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하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까지 공부를 했네요. 오늘 얘기할 차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했는지 잠깐 우리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우리 이제 수업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뭐 회사에 의의했고 능력 이렇게 했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랬죠. 이렇게 뭐 회사의 분류, 이게 명자, 주요, 유책, 그다음에 물적회사, 인적회사, 이런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상법에서 이제 회사를 5가지로 나눈 이유가 회사 채권에 대해서 그 부담하는 사원들의 책임, 주주들의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무한 책임인지 유한 책임인지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경영권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한 논점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타이머를 눌렀는데 타이머를 안 눌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 한 명에서는 이제 무한 연대 직접 책임이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뭐 개인회사, 인적회사. 이제 탁 건들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한 책임, 연대 책임, 직접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됐다? 일치된 회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원이 이원화되어 있죠.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 회사가 똑같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연대 책임을 지고 대신 경영권은 없지만 이제 배당받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유한 간접회사. 그래서 전문 경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류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타인 기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경영된다. 물적 회사고 노무냐 신용 같은 걸 출자할 수 없어요. 우리 돈으로만 출자해야 된다. 이런 회사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이 회사랬죠. 이 주식회사를 좀 소규모한 그 회사. 음, 책임은 이제 유한 간접 책임이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어 있고, 근데 얘는 차이점이 소규모 비공개, 이게 바로 뭐예요?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자, 이제 새로이 이제 들어온 회사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유한 책임사인데, 유한 책임에서는 유한 간접,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다. 근데 이런 그 유한 책임인데도 경영권이 있다. 이게 좀 특징이 된다. 자,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도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쭉쭉 보시면 복습, 한 명에서 무한 직접 연대, 모든 책임서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그래서 경영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신뢰가 두터운 소수 사람이 하기엔 적합하다. 그래서 비공개 소수 개인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명에서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한 책임 사원은 이제 그 이익 분배 배당 받고 그다음에 감시권이 있지만 업무 집행에 참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무한 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 간접 책임 분리되어 있다. 대기업에 적합하다. 주식 양도가 용이하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적이 차이점이고 간접 유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회사, 유한회사고 유한 책임회사는 공동기업 형태인데 1인 유한 책임, 그다음 업무 집행자에게 대표권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집행권도 있다. 재산도도 가능하다. 총 사원의 동의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뭐 할 수 있다? 조직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만장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이제 구별이 있는데, 인적회사는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원과 회사의 결합 정도가 높고, 개성이 중요시하는 조합성이 강한 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의 신용, 이제 개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원의 업무 집행에 참여해서 자기 기관에 의존되고 명자시가 된다.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적회사는 돈, 단체성이 중요합니다. 사원이 많다, 주주가 많다. 제3자의 기관에 의해서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모회사. 그 다음에 이제 100% 자회사, 모회사는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했을 때 이 회사는 모회사, 자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 자,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은 완전 자회사 100%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100%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때 이 그림 그리다 제가 잘 못 그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글씨가 안 들어오네. 그래요. 이 여기에 이제 B 회사의 주식이 여기 이만큼 가는 거예요. 여기 B 회사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주식을 이도 옮깁니다. 여기 A 회사입니다. 말은 B 회사지만 이 B 회사의 주식은 모두 A 회사 주식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원, 이제 법적 적용 순서에 있어서 이제 정관, 그다음 이 정관은 상사자치법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상사특별법, 그다음에 상법전, 간수법, 민법, 상가수법, 민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의의에 대해서 법인성, 영리성을 공부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격 부인론을 공부했죠. 이 법인격 부인론은 이제 우리 없어진 사단성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즉 1인 회사, 1인 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회사의 능력은 권리 능력 중에서 이제 뭐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의 목적에 의한 제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성질에 의한 제한은 이제 사람의 존재를 하고, 그 법률에 의한 제한은 이제 173조에 나와 있죠. 한 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목적은 정관에 정해 있죠. 거기. 그다음에 회사의 종류는 이제 뭐 상법상, 학문상, 지배회사, 종속회사 뭐 등등등 있었다. 그다음 법원의 적용 순서 이렇게 있고 향후 우리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이제 주식회사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사의 일반론을 배웠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 이제 배운다고 말했어요. 설립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주주 및 주식,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 자금 조달해서 신주 발행 여기 배운다 그랬죠 우리. 그 다음에 계산, 자본 감소, 정관 변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병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배웠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이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 요소.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뭐냐 이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배구조, 자금조달 그 다음 기타 사항들을 공부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예, 주식회사란 이런 정의 또는 이제 개념은 상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식이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개념, 즉 회사의 의의는 뭐였어요? 우리 169조에 있었죠. 본법에서 회사를 하면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영리성, 법인성. 이렇게 명문이 있는데 이 회사의 개념은 있지만 주식회사는 무엇인가? 이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본금, 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이. 그 다음에 주주의 유한책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합쳐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야.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주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이 주주의 성격에 의해서 주주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요. 자, 우리 이제 이 법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전을 보세요. 우리 이제 회사의 종류, 성립, 제한 이런 걸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한명합자인데 주식회사를 이제 공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제 설립하는데, 자 보세요. 주식회사 설립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법전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개념은 뭐냐 이렇게 조문을 보세요. 288조 발기인. 발기인은 창립 멤버를 발기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정관의 작성, 변태 설립상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보시면 내 집중력이죠. 그리고 제 이전에 또 주식을 공부한대요. 주식 설립 주식 그렇잖아요. 그럼 주식의 공유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주식의 뭐 특징들 뭐 종류 주식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제3절은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란 말은 주주총회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럼 자금 조달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조문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디를 봐도 주식회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해되셨죠?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아까 봤던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식회사로 이제 봐준다. 주식회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 이제 강의자로 오시면
주식회사의 의의는 상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주가 출자한다는 말은 이제 주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주식을 사는 게 출자하죠. 그래서 자본이 구성되고 주주가 출자해서 내가 돈을 내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내면서 주식을 사죠. 그럼 회사는 돈이 들어와. 얘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이 되고 자본금. 자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본은 이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즉 주식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의 주주는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주가 출자해서 자본이 구성되고 자본은 일정한 주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란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상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네, 자본금. 329조, 330조, 451조에 있죠. 329조. 가볼까요? 이게 329조 자본금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329조 자본금의 구성. 일단 다음에 일단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330조, 451조, 330조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451조 이렇게 자본금과 관련된 조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본금이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에 관련된 329조, 330조, 450조 이 내용을 보면 이 자본금에 대한 이제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자본금이면 회사 성립의 기초가 돼요. 당연하죠.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주주에 대해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주를 샀다. 그럼 나도 책임은 그 100만 주밖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왜?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신용도의 공시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회사에 주식을 사려니까 또 투자를 하려니까 자금이 되게 많네. 그럼 빵빵하네. 그럼 뭐 그렇게 빨리 무너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된다는 자본금이 회사의 신용도의 공시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에 대해서 옛날에는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제 학생들이 IT 산업,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앱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그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 돈이 없어. 그 여러분 지금 당장 5천만 원 있나요? 5천만 원 있어?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5천만 원이 없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대기업에 팔고 아니면 도용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회사를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주식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 때 뭐예요? 최저 자본금 5천만 원은 없어도 된다. 이런 제한이 있다. 그러면
최대 자본금제도는 있을까? 얼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없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계속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부자가 또 돈 더 갖기를 원하지. 아, 나 됐어. 충분해.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최저 자본금제나 최대 자본금제 같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본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자, 여기 보세요. 보유하여야 하는. 지금 보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비례지향적입니다. 보유하여야 하는 순재산액. 그래서 뭐냐, 이거? 이게 수권이랍니다. 수권. 수권이란 말이 뭐야? 앞으로 권한을 받는다. 받아서 안 받았어? 앞으로 받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수권이란 말을 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주식, 수권 자본, 수권 주식. 이 말이 뭐야? 수권 자본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본으로서 받을 것. 수권 주식은 앞으로 주식을 받을 것. 이런 것. 이 수권이랍니다. 그 자본은 보유하여야 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자본과 우리 상법에서 자본과 이 재산의 개념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수권이란 말 했습니다. 수권. 예, 여러분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처음 배우는 것처럼 수권이 뭘까? 치권이 아니라 수권. 네, 수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본금의 특징은 경제적 기능이 있다. 회사의 공시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제도가 이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자본과 재산은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자본은 수권 자본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유하여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에 관한 입법례에 대해서, 자, 입법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입법례, 입법례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비교법적 고찰. 자, 이러한 입법주의는 어떤 나라를 택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입법주의는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체크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총액 또는 확정자본주의. 중요합니다. 자, 정관에, 우리 이제 정관을 이제 배울 건데, 정관을 이제 자치규범이라죠.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정관의 규정이 이제 제일 먼저 본다. 상사 자치규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관의 목적을 적어요. 그리고 이 정관에 자본이 얼마다고 적는 거예요. 자본이 얼마다. 그럼 보세요. 정관에 자본을 기재한다. 이게 특징이야. 자, 총액 또는 확정 자본주의는 정관의 자본이 얼마다 이런 얘기 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본의 증감은, 즉 자본이 증감이 된단 말은 자본이 오르고 내릴 때, 그럼 자본이 증감은 정관의 변경이 됩니다. 이 자본이 변경되면 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입니다. 주주총회는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주들이 잘 안 모여요. 그 지금 빨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확정자본주의 하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들에게 용이하지만 자본 조달의 신속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문제가 커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자본 총액에 관해서 주식 인수가 확정돼서 요구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회사 설립 시 우리는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합니다. 주식 인수란 말은 주식을 사요. 주식을 내가 산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거 100% 해야 됩니다. 25만 주다. 그런데 25만 주 산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숫자 이행, 다른 말로 납입합니다. 이거 뭐야? 납입한다는 말은 뭐야?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 몇 프로 내야 돼? 얘도 100% 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주식 인수, 주식을 살 때도 100% 사야 되고 돈도 100% 내야 돼. 언제? 회사 설립 시. 그래서 회사 설립 시 회사를 최초에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주식 또 발행할 수 있죠. 나중에 신주 발행. 이렇게 회사를 최초 이제 설립할 때 발행할 때 주식 인수가 확정돼야 된다. 즉 이렇게 100%. 그다음에 납입도 100%.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확정 자본주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수권. 들어봤네. 수권 들어봤다. 수권 들어봤다 우리. 수권.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창립주의라고 해요. 얘는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냐? 정관에 이제 수권 주식만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정관에 우리 발행 예정 주식, 이걸 우리가 이제 수권 주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만 주, 100만 주. 그럼 100만 잘 되세요. 이게 수권 주식을 100만 주란 말은 회사 만들 때 당장 100만 주가 필요해, 필요 없어? 예정일을 했잖아. 여기 수권 앞으로 권한을 받는다. 앞으로 발행한다. 수권 주식 이렇게 했잖아. 그럼 발행 예정 주식을 수권 주식이라 그래. 지금 이거 100만 주는 당장 발행할 필요 있어, 없어? 얘는 설립 시 발행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실제로 이 100만 주 중에서 일부만 발행하면 돼. 25만 주만 발행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권 자본주의는 정관의 수권 자본만 기재하면 돼. 그리고 회사 설립 시에 그중 일부의 주식만 인수 발행하면 된다고. 얼마? 이렇게 25만 주. 그럼 우리 이제 수권 주식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5만 주가 미발행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사회의 승인으로 이사회는 승인은 주총과 달리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승인으로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수권자본주의. 이해됐습니까? 그 정관의 수권자본만 자본을 기재하지 않아요. 수권 주식, 발행 예정 주식만 기재하고 실제로 그게 일부만 있으면 돼. 이후 이사에서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주의가 원칙이야. 중요합니다. 그럼 학정 자본주의를 가미하고 있어. 언제? 요거. 아까 봤던 거. 여기. 요거. 설립 시 어떻게 해요? 주식의 총액을 인수할 것을, 총액이란 말은 100% 인수할 것을 요구한다. 요거 학정 자본주의. 요거만 있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권 자본주의. 이해됐습니까? 예,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그 첫 번째 본질적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중에서 자본금에 대해서 경제적 기능, 자본과 재산의 개념, 입법 내에서 총액, 그다음에 수권 자본주의를 공부했다.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주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뭐야? 학정 자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자본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자본에 관한 원칙. 그래서 뭐가 있냐? 확정이에요. 확정. 아까 봤죠? 총액 인수제. 예. 좀 더 100% 인수, 100% 납입. 요거. 충실 유지가 있어요. 충실 유지. 뭐냐? 자금을 실제로 출처해서 현실적으로 유지하는데 자본의 주주에게 한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충실 유지란 말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주주에게 한류되는 걸 방지하고 회사에게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유지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변. 자, 보세요. 여러분, 불변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자본금이 계속 그대로 주겠다. 장사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지. 얘는 다른 말로 감소하지는 마라 이 뜻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자본에 관해서 논점이 5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자본과 재산. 입법 내. 그 다음에 자본에 관한 원칙. 확정, 유지, 충실, 불변이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의 구성. 자본은 이제 주식은 액면 주식이 있어요. 액면 주식. 그래서 주식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야. 예를 들어서 100만주. 우리 100만주 이제 발행했어요. 100만주 곱하기 액면가 아니다. 25만주. 우리 아까 왜 25만주예요? 네, 우리 아까 100만주 중에서 얼마 발행 안 됐어? 이건 이제 예정 주식이고 실제로 25만주 발행 안 됐죠? 이걸로 기준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걸 할 거예요. 25만주 우리 액면가 100원이에요.
100원 이상이니까 우리 자본금은 얼마야? 2,5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자본금이 나오는 거야. 뭐 주식수 곱하기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일 때. 됐나요? 이럴 때 이 주식수는 액면가야. 액면가란 말은 주식 한 주당 얼마인가. 액면가가 있어. 그래서 왜 액면 주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액면 주식이 있겠네요. 무액면 주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정관에 액면가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할 때는 이제 그림을 빨리빨리 하는데 잘 늦게 하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고. 자, 중요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럼 정관에 뭘 적냐면 아까 했죠? 목적, 상호, 그 다음에 수권 주식. 수권 주식 아시죠? 이거 뭐야? 발행 예정 주식. 자, 그 다음에 액면가. 액면가. 그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 실제 발행했을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적, 그 다음에 공고 방법, 그 다음에 그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적어요. 자, 그래서 이건 289조에 289조.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해야 돼. 지금 이해가 돼. 네. 자, 우리 289조로 갑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건 뭐 너무 목적 나왔죠? 이건 뭐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거 뭐라 그랬어? 국권 주식. 일주의 금액. 이거 뭐라 그랬어? 액면가. 얘는 발행 주식 총수. 본점. 공고 발기했습니다. 얘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거 뭐 시험에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아셨죠? 예, 절대적이란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기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 출판업을 한다. 음. 정관이야 출판. 상호 뭐 우리 1, 2, 3 주식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수권 주식 발행 계정 주식이 100만 주 쉽게 그럼 이제 발행할 때는 필요 없고 액면가 우리 100원 실제로 발행한 거 우리 25만 주 했잖아. 그래서 곱하기 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야? 액면 주식일 때 2,500만 원 했잖아. 본점. 그래서 뭐 서울시 어디
종로구, 강남구로 합시다. 땅값 비싸니까. 홍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 발기인 누가 있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뭐 A, 뭐 B, C. 이 사람들의 성명, 주민번호, 뭐 적었다 이 말이야. 아셨죠? 예. 자, 이건 무조건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액면 주식일 때는 정관의 절대상으로 있을 때는 적는다 이 말입니다. 액면. 자, 그럼 보세요. 정관이라는 종이 위에 적는 거예요. 일단 종이잖아. 여기 보세요. 이 액면가는 어떻게 돼? 액면가는 종이에 적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액면가는 종이에 적었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가격이에요. 정관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돈 주고 싶으면 여기다 막 적으면 돼. 10억 적어놓고 가지고 가 했을 때. 이런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액면가액. 발행가액은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요. 이제 구체적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얼마를 했어? 액면가액이 우리 회사가 1, 2, 3 100원이지. 그러면 똑같이 100원 또는 뭐 200원 이렇게 100원보다 같거나 또는 크게 발행해야 돼. 언제? 회사를 설립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이라 하자. 이제 1,000원이 합시다. 여기서 이제 1,000원. 여기도 1,000원이 했다. 이게 5천? 1,000원인데 우리 이제 1,000원을 발행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했다. 900원을 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나? 액면미를 발행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안 되냐? 회사 설립 시에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돼요. 나중에. 요 액면 미달은 그러나 제 417조에서 기회적 인정된다. 이걸 기억합니다. 자, 왜 이런 걸 왜 했을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올 때 이렇게 같거나 크게 발행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액면 미달 발행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액면 주식을 할 때 필요합니다. 액면 주식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무액면 주식일 때는 발행가액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여러분 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좀 쉬으십시오. 알았죠?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